We start with breaking news on the Israel-Gaza war. The Israeli military has said that more than 1 million Palestinians must leave the northern Gaza Strip. And today, we thank you for standing with solidarity with Palestine, and we are calling العراق وافغانستان كل هذه الاماكن لها نقطه مشتركه. واسرائيل تلعب دور. يا فلسطيني يا فلسطيني. 하마스가 지금까지 써왔던 수법은 늘 선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전전이 뭐냐면 이게 가해자와 피해자 프레임을 봤을 때 자신들은 늘 피해자 프레임으로 해서 세상에 동정을 얻고 우리가 하는 일이 맞고 또 이스라엘 나쁜 집단이다 이렇게 하는 게 하마스의 주요 선전전 프로파간다였는데, 이게 만약에 이 하마스가 무장 정파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뭐 무력으로 이스라엘하고 맞선다, 실제 화력으로, 말도 안 되는 사이즈잖아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이 이스라엘의 그 세계 최강의 무기와 막 이런 걸로 무장돼 있는 그런 이스라엘과 상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마스는 공군도 없고 또 요새 이제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뭐 GPS나 위성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오로지 로켓, 그다음에 소총 이거밖에 없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전쟁을 1대1로 일으켜 가지고는 무력으로는 승산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하마스만에. 그게 선전전이고 굉장히 불쌍하게 가해자 이스라엘에게 당하는 그런 모습, 피해자로서의 모습을 세계에 보여준다. 이게 가장 큰 무기였거든요. 그래서 하마스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런 대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내부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에 있었고, 또 반정부 시위로 인해서 네타냐후 정부가 정치 일선에서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이스라엘을 찌르기는 좋은 시기이기도 하고, 또 이전처럼 프로파간다 선전전으로 하면 좀 승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들이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본인들의 민간인 희생에도 전 세계가 예민하지만 이스라엘 시민들의 그 민간인 희생에도 전 세계가 예민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싸움은 누가 피해자냐 가해자냐, 혹은 누가 가해자 프레임이냐 누가 피해자 프레임이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이 하마스가 공격을 와서 피해자 프레임으로 모든 게 진행이 되면서 당장 가자를 들어갈 것처럼 첫날부터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가자 초입에서 이제 들어가질 못해요. 왜냐하면 민간인 희생이 명명백백하게 날 수 있는 상황에서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이거 가해자 프레임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주 동안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죠, 이제. 근데 뭐 거기도 마찬가지로 미친 척하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전 세계 시민들이 굉장히 예민한 건 민간인 희생. 옛날보다 훨씬 더 이 부분에 예민해져 있고, 그래서 결국 이 상황은 민간인 희생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이제 이 싸움에서 세계의 공감을 얻을 것이고, 또 이 상황이 그런 쪽으로 흘러갔을 때 앞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상황은 예전보다 많이 좀 바뀔 수 있겠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게 확전의 걸림돌이 지금 인질이잖아요. 이동국 게 그렇죠. 근데 하마스가 그렇게 인질을 물론 지금 한 2주 정도 됐잖아요. 근데 인질을 저렇게 많은 사람의 인질을 한꺼번에 다 관리가 안 될 거예요. 먹여야지, 재워야지. 그럼 저들도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인질을 풀어줄 수 있을지, 혹은 다 잡아들여서 나중에는 극단적인 사건까지 벌어질지, 그 기로에 서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 선택에 따라서 이 전쟁의 양상이 완전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는 그 게임 체인지는 명확해요. 민간인을 가장 많이 죽이고 피해를 입힌 측이 가해자 프레임으로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쟁에서 가장 명확한 건 민간인 희생을 가능하면 줄여달라는 것이 전 세계 큰 여론이기 때문에 이 범주 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뭐 개인적으로 극히 개인적인 입장일 수도 있겠는데, 헤즈볼라는 그 전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세게 당했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병사 실종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국민인 병사가 헤즈볼라에게 잡혀갔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그렇게 총 공격을 할 줄 몰랐던 거예요. 레바논 전체가 불바다가 됐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헤즈볼라가 그때 굉장히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화력으로 또 안 되는 거예요. 헤즈볼라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미디어에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서로 같은 화력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갭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헤즈볼라가 과연 그때 그 불바다를 아직도 기억하고 굉장히 트라우마가 많은데 이 판에 뛰어들까? 그렇다고 해서 승산이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사건이 가능하면 소강 상태로 가서 그런 결정의 위기 순간에 헤즈볼라 지도부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아마 그들 심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헤즈볼라 쪽에 연락해보면 본인들이 뭐 전쟁을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도 못하겠지만은 뭐 우리는 가만히 안 있겠다, 복수하겠다 막 이런 말들은 되게 입서비스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확전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뭐 서구권은 이스라엘 편이고 또 팔레스타인 당연히 이스라엘 편을 들 수가 없는 거니까 중동에서 당연히 그 하마스 팔레스타인 편을 들겠죠. 근데 지금 이 분열은 문제가 아니라 그와 상관없는 그런 나라에서조차도 팔레스타인이 피해자다 혹은 이스라엘이 피해자다라는 것 때문에 세계가 두 쪽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같은 나라 안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는 가해자이면서 피해자, 또 이스라엘도 피해자이면서 지금 가해자의 입장,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이렇게 피해자, 가해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두 패로 갈린다고 하면 정치적인 이익관계? 그걸로 나누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각종 이제 미디어, 특히 이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모든 미디어들이 다 분노 유발인 거예요. 뉴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사망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사망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무슨 분노를 가지고 이 상황을 보려고 하는데, 물론 슬픈 일이고 분노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긴 해요. 근데 그게 첫 번째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더 많은 이런 일들을 막아내느냐. 그게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인간의 존엄성 위에 서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도 좀 더 차원을 높여서 생각해 보면 이런 뭐 분노라든지 뭐 그 공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보고, 정확한 정보가 물론 바탕이 돼야 되겠지만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거를 어떻게든지 수습과 또 휴전과 이런 쪽으로 가는 쪽으로 더 머리를 모아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나 지켜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죽고 양쪽이 죽고 죽이는 그것만을 관중석에 있는 것처럼 볼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게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과 그런 거를 따지는 게 지금 저 사람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속상한 일일 수 있겠죠. 당장 우리가 지금 민간인 희생이 이렇게 날 것 같은데 각 나라들이 다 자기네 자국의 경제적 어떤 그런 것들을 따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들한테는 되게 슬픈 일이겠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전에 우리 같은 동시대를 사는 이웃으로서 저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에 공감을 하고 빨리 휴전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일단 그 휴전이라는 거는 양측의 사상자가 더 나지 않게 하는 데에 대한 국제적인 중재 노력이에요. 누구나, 그러니까 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싸움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거의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계속 똑같이 저런 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땅이고, 제가 취재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저기는 조용한 날이 없었던 그런 땅인데, 이제는 우리가 저들이 분쟁으로 붙었을 때 중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노력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이 난민이 와서 우리한테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뭔 타격을 입을 것인가, 이걸 계산하기에는 저쪽의 문제들이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그 전쟁의 그 뉴스라든지 이런 게 다 누가 이길 것 같으냐라는 거죠. 뭐 복싱도 아니요, 또 스포츠 경기도 아닌데 우크라이나가 이기냐, 뭐 러시아가 이기냐, 지금도 뭐 이스라엘이 이기냐, 팔레스타인이 이기냐, 이게 뭐 스포츠 경기도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보는 시각과 미디어에서 보는 뉴스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저 땅에는 결코 분쟁이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건 굉장히 명백한 얘기이기도 한데,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집트 내에도 테러 조직들이 많아요. 무장하면서 이렇게 가끔씩 테러 일으키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정권에 도전하는 반정부 세력을 테러 조직이라고 보는데, 거기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라파 국경이 열렸다 그러면 하마스와 그 테러 조직이 서로 손잡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가장 우려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라파 국경이 유일하게 열려서 가자 시민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했을 때 이집트의 존재감은 남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도 이스라엘 왔다가 이집트와 그 논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과 어깨를 겨누고 논의할 만한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그 가자와 라파 국경의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집트도 카드를 쥐고 있는 거죠. 거기 열어주는 대신 뭘 해달라, 대신 뭐를 하나 얻겠다. 정치 싸움이란 늘 이런 식으로 하나를 얻고 하나를 주는 거기 때문에 라파 국경을 이스라엘에게 열어줄까 말까라는 것만으로도 이집트는 이스라엘에게 존재감이 확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우리가 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두서없이 거긴 빨리 열어야 되는 거겠지만, 이집트 입장에서 피난민이 이집트 땅으로 막 몰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돌봐줘야 되고 또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거기서 또 어떤 신원을 알 수 없는 어떤 무장 세력들이 또 자기네 무장 세력들하고 같이 손을 잡을지 예측하기도 힘들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정말 확실한 카드이면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에게 그 이상의 이득을 가져다 주는 카드라든지 뭐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그 조건 이런 것들을 자신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언제든지 열 수도 있고 또 언제든지 거기를 걸고 빗장을 걸고만 있을 수도 있고 한마디로 이건 정치의 문제예요. 팔레스타인의 정치 조직 중에 큰 축을 차지하는 게 온건파인 파타하고 강성파인 하마스죠.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이렇게 모여 있는 조직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당 같은 똑같은 정당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아라파트라는 위대한 그런 지도자가 세웠던 자치기구 그걸 통해서 팔레스타인 쪽이 그 정부 역할을 하는 그 기구가 계속 이스라엘한테 당하다 보니까 우리는 온건으로 하면 안 된다. 우리도 맞서 싸우자라는 그 의견이 지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마스가 딱 한 번 정권 창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의 세상이 바뀌는구나라고 그때도 저는 생각을 했지만 그 논리는 뭐냐면 지금까지 온건하게 이스라엘과 대했더니 맨날 우리 국민이 당하는구나. 그러면 이번에 무장을 해서 이스라엘과 맞선다고 하는 저 세력을 한번 믿어보자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마스가 정권 창출을 해서 그 팔레스타인 자치기구를 대표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되고 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물론 이제 총 들고 나가서 무력으로 뭔가 하는 거야 하겠지만은 정부라는 게 총 들고 이런 것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의료도 있고 복지도 있고 교육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그런 영역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정책에는 하마스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구가 있어도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좀 위협하고 있는 중에 이게 더 먼저다 하고 이제 묵살하는 상황까지도 발생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 팔레스타인 사람 입장에서는 하마스를 더 지지하기가 힘든 게 이들의 가장 장점은 뭐였냐면 무장을 해서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다는 거였는데 그것마저도 사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군사력에 비해서는 너무 형편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시 팔레스타인 쪽의 정권이 온건한 파타 쪽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됐고 파타는 계속 자기네들이 온건을 주장하고 정치적 외교적으로 어떤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계속 했었고 아주 작은 수확이긴 하지만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해서 유네스코에서 인정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마스보다는 파타 쪽이 훨씬 더 정부의 형태를 갖춰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확률이 높았고 그 뒤로 하마스는 한 번도 정권 창출을 못했어요. 그것만 봐도 하마스가 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유일하게 믿는 정치 세력은 절대 아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하마스가 근거지로 삼고 있는 것이 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이 있으면 어느 지역을 근거지로 삼고 당이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한 지구에 라말라라는 곳이 파타가 근거지로 잡고 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서한과 가자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뭐 이스라엘 땅도 막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땅이 하나로 똑같았지만 정착점 생기고 그러면서 야금야금 이렇게 멀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이스라엘 정착촌이 막 생겨버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그쪽이 양쪽이 좀 약간 떨어져 가고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목소리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가자는 하마스의 정치적 기반이 있는 땅이자 또 거기 보면 가자의 땅굴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하마스 주도로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경제 사회의 모든 기반에 하마스는 다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마스에서 가자란 그 땅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이 사람들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처럼 뭐 당을 등록하고 뭐 어떤 헌법에 기초하여 이 당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지지하고 이 사람들은 우리 팔레스타인의 한 정파로서 인정하고 있는 이 자체는 사실 그 문서로 된 것보다 더 강한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가자에서 하마스를 괴멸시킨다 하더라도 민간인들 입장에서는
하마스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생각 안 할 거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에 하마스가 그 로켓 5,000발을 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마스가 이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이 봉쇄할 것이다 라는 거 몰랐을까요? 그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이스라엘은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자를 봉쇄해 왔는데 그걸 전혀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이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 5,000발을 쏘게 되면. 만약에 알았다 미리, 그랬을 때는 또 상황이 달랐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가자 시민들도 알게 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가자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왜냐하면 다들 다 계획들이 있는 삶을 사는데 이렇게 됐을 때 하마스가 전체적으로 완전히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할까? 절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새는 팔레스타인 주민에게도 하마스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이스라엘에도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정부를 아주 싫어하는 이스라엘 시민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네타냐후의 다른 말이 이스라엘의 악의 축이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도 남을 그럴 위인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자로잰 듯이 딱 잘라갖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다 하마스 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이스라엘 정부 편이다 라고 말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 사실 가장 큰 수혜자는 네타냐후 총리죠. 정치적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2.8 분쟁이 완전히 뭐 종교적으로 해석하기도 힘들고, 또 옛날처럼 편 가르기로 해서 생각하기도 되게 힘든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마스가 공격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어냈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 이웃이나 친척들과 혹은 가족들 중에 이스라엘에게 당한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마스를 완전히 지지하지도 않지만 이스라엘을 지지할 수도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مرحبا بكم. 도움을 요청해라. 전 세계의 모든 곳이 모든 자유인에게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을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인지 아시나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으로 인한 희생자 수가 순교자 5,700명이 넘었기 때문에 단 20일 만에 그중 최소 2,300명이 어린이였습니다. 부상자 18,000명 이상, 대부분 어린이와 여성이었습니다. 가자지구와 병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강력한 폭격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은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아이들, 특히 가자지구의 아이들은 이스라엘 점령군의 포위, 폭격과 잔혹한 공사공격으로 70년 넘게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모여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어린이, 유아, 여성을 죽이는 것이 정당 방위를 위한 정당화인가요? 인권은 어디 있고, 인권 단체는 어디 있고, 원주와 지원은 어디 있습니까? No, no, Israel!